안녕하세요. 이게 보통은 이제 연간 커리큘럼 할 때 보통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해서 되게 이제 뻘쭘하게 쑥스럽게 하는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수많은 관객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25학년도 연고대 그 편입 강의에서 이제 물리를 맡은 한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쌤 진짜 최고예요. 적중률 99.9% 창맨 이런. 네. 일단 이번에 연고대 어땠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차 합격률이 현강생 한 46%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3일 기준이고 91명 중에 42명이 이제 합격했다고 문자로 주신 분들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인데 문자 안 주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왜 연락이 없을까? 그렇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왠지 좀 실례일 것 같아서, 그래서 듣기로는 최종 합격하면은 문자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마 50% 이상은 네, 일단은 연대 1차는 다 붙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되게 높은 스코어긴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열심히 이제 시키니까 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대는 이제 네 개가 내문항 그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100% 다 적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연락이 있었어요. 쌤, 8회 4번, 10회 3번 모의고사 적중하신 것 같아요. 대박, 창맨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시험 보는 내내 쌤 이 정도면은 고속감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열심히 또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적중을 많이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운이 좀 점철돼서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고대 시험 어디서 하느냐 봤는데,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기출 문제를 다 풀어요. 연고대 이제 싹 다 푸는데 이 바닥에서는 없는 문제가 2012학년도 전 문제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싹 다 나왔던 문제, 나올 만한 문제 싹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거기서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5권이라고 해서 풀어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되게 많이 나왔고, 올해 모의고사가 대박 났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모의고사가 대박 났다기보다는 항상 모의고사는 높은 적중률이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신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잘 적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법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 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드니까 적중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족보특강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고대 족보특강, 연대 족보특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연대나 고대에서 했었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모음집인데 거기서도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창민쌤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장땡이지 않나.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1년 내내 열심히 하는 게 그냥 합격의 지름길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자기는 노베다 손 들어보세요. 노베다. 내 생각에 노베다. 오케이. 이분들은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좀 뭐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서울대조차 이제 수능에서 물리가 없다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물리 베이스가 많이 약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연고대 편입을 준비를 하되 약간 지나간 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1단계 OT 때 다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열심히 좀 따라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월쯤 가서는 이제 고대 족보 특강하고 연대 족보 특강을 이제 듣기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월 달 이제 모의고사는 무조건 여기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아마 이게 유튜브도 올라가죠, 선생님? 그거 모르세요? 네. 그럴 건데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빠르면 3월, 늦으면은 7, 8월도 이게 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물리 시작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되면 무조건 학원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베 있으면은 1월 달부터 기본 개념을 쭉 이제 익히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남들 달릴 때 다 같이 달리면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대족보, 고대족보 특강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무조건 여기 와서 시험 치는 걸로. 뭐 대충 그런 느낌이시면은 대충 이렇게 진행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뭐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까만 선을 하나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까만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은 그냥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장점이 있을 테고 단점이 있을 텐데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일단은 장점은 상반기 때 이제 그 물리 기초 이론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니까 되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그 변형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죠, 시험장에서. 그게 되게 장점인데 단점은 계속 이론만 배우면 나중에 이제 이때쯤 가서 문제 풀 때 되게 당황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F는 MA를 F는 MA 배우고 F는 MA 배우고 F는 MA 배우고 총 3번을 배우시는데 그렇게 3번이나 배워도 막상 문제를 풀면 거의 대부분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 공부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물리는 이론하고 문제풀이 간극이 제일 큰 학문이다. 심지어 수학보다 더 심하다. 수학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도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가 풀려요. 근데 물리는 F는 MA 백날 외워봐도 어차피 F는 MA 문제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이 커리큘럼이. 근데 뭐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왜냐?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니까. 그래서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론을 잘 배우더라도 문제풀이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때 뭐를 병행을 할 거냐면 그 1200제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그게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거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좀 푸세요. 그 다음에 해설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를 대충 진도 맞춰가지고 좀 푸세요. 하난이도부터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상난이도 문제들은 제가 해설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검색을 그냥 물리 한창민이라고 하시면 돼요. 물리 한창민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200제 상난이도 해설 영상이 상단에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이제 제가 2012년부터 유튜브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무려 6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강당 한 30분 정도 컷으로 끊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거를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침에 오실 때 하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실 때 하나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은 뭐 한 달이면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1200제 하난이도, 중난이도는 그냥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전화 조교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또는 여러분들은 형광생이니까 학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난이도는 뭐 난이도가 높으니까 유튜브 해설 영상 같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론하고 문제풀이 사이에 갭이 좀 좁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뭐 기출 풀고, 단원별 문제풀이 풀고,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하고, 뭐 대충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수능 준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뭐 대동소이하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의 평, 뭐 강의 특강 듣고 뿅 가서 찾아왔어요. 뭐 왜 이제야 듣는지 후회하지만은 배우는 기쁨을 느끼면서 즐겁게 수업을 듣는다고. 왜냐면 제가 약간 그 쉽게 가르친다는 그 컨셉이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처럼 되게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떠먹여주는 느낌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제 수업 그 스타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배우는 기쁨이 되게 클 거예요. 아마 이제 뭐 TV에서 뭐 김상욱 교수님 이런 분 나오셔가지고 뭐 양자역학이 어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들어도 사실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은 아하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오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베에게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물리를 포기했었는데 오 이제 완전 쉽게 이해가 됐다고. 네. 그 다음에 개념 자체를 너무 쉽게 잘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한 거냐?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선은 이제 그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뭐 이 풀이도 풀고 저 풀이도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하나의 로직으로, 저는 이제 약간 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유물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세우고 뭐 그런 이제 로직이 있어요. 하나의 로직으로 문제를 다 풀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무조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역학 문제 무조건 자유물체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운동 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풀이 과정이 딱딱딱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규격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금방 풀이를 익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형광펜 색칠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엔 저는 이제 형광펜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거 이제 약간 수능에서 언어 영역 하듯이 뭐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알려드려요. 이걸 왜 냈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푸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쇼킹할 건데 관련 공식 연상하는 방법이 좀 오글오글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알려드릴 때 이게 머리에 콕 박히게끔 알려드려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 박수라도 좀 쳐주시든가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면 제가 덜 뻘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빈출 질문, 빈출 오답까지 다 싹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저는 약간 푸는 시간이 조금 긴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좀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추가 질문, 문제 변형 이런 거까지 싹 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강의력은 한창민입니다. 네, 일단은 연간 커리큘럼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